안녕하세요. 맥스맨입니다. 지금 로프트 질문하셨는데 의자를 쿠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끝부분을 라운딩 처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위는 끝부분이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지금 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이 질문은 제가 답을 드릴까 안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로프트는 사실 이런 모델링으로는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학원에서 악착같이 로프트로 모델링하는 걸 가리키는데요. 로프트를 모델링하는 경우는 로프트가 특이하게 UV 좌표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곡선 모델링의 그 맵이 왜곡이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만 로프트를 쓰는데 그거조차도 지금은 모디파이에 있는 스윕 모디파이가 SWEEP가 훨씬 더 편하고 잘 꼬이지도 않고 강력하기 때문에 로프트는 이제 쓸 거는 로프트 애니밖에 없어요. 스윕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로프트는 애니메이션 용도 외에는 모델링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쓰긴 써야 되는데요. 애니메이션에서 쓰려면 그래도 개념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로프트 이런 모델링은 절대 로프트로 모델링 해서는 안 됩니다. 로프트는 어, 모양이 예측 가능하지 않고 대단히 모델링 쪽으로 보면 허접한 말도 안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로프트는 스케일 N이라든지 이런 애니메이션을 할 때 아주 강력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프트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걸 다르게 애니메이션을 해도 되겠지만 자 만약에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고요.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로프트를 하셔서 이렇게 쉐입 눌러가지고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스케일을 디포메이션에 가시면 스케일이 있거든요. 스케일을 완전히 죽여버린 상태에서 그러면 스케일이 하나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점을 두 개를 찍고 이 두 개의 점을 찍은 것을 가지고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올려주는데 너무 좀 작게 찍었군요, 점을.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가 지금 스케일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지 않고 점을 하나를 더 찍어서 이렇게 네 개를 찍은 다음에 이 두 점을 이렇게 그래서 뭐 식물이 자라나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는 안 하는데요. 자, 뭐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완전히 뭐 없게 시작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없다가 이걸 완전히 없게 뭐 이렇게 하다가 애니메이션 버튼 키고 뭐 조금 훌룩 나와서 0프레임에서 아예 없게 해볼까요? 여기서 뭐 수치로 주셔도 돼요. 이렇게 0 수치로 주셔도 되고요. 다시 뭐 100 이렇게 수치로 주셨다가 얘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애니가 되겠죠? 이렇게 가는 애니가 되겠죠? 근데 저는 가는 애니가 아니고 요 조그만 게 이렇게 뭐 물방울 애니처럼 이렇게 쭉 가는 애니가 아니고 얘가 쭉 연결돼서 두께가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프레임을 가서 움직여야 되겠죠? 아유 참 진짜 선택이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선택이 진짜 징글징글하게 안 되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식물이 자라나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뭐 자라나는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중간에 뭐 이렇게 튜브 뭐 고무 튜브 안에
물이 이동한다든가 이럴 때 쓰면 되겠어요. 그 물 이동하는 거는 이렇게가 아니고 그 이 전체를 다 움직이면 되겠죠. 아까 선택했던 거. 이 점을 얘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디귿자 된 걸 전체를 다 움직이면 요만한 홈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할 때 로프트를 쓰는 거 외에는 로프트 대신에 나머지는 전부 스윕 모디파이어가 훨씬 강력합니다. 물론 로프트가 중간중간에 쉐입을 바꿀 수 있다는 뭐 장점은 있지만 사실 그런 모델링을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로프트도 아주 가끔은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모델링은 박스 형태로 지나가서 예, 레프트에서 만들어도 되고 박스에서 모델링 해도 됩니다. 에이텔 폴리 한 다음에 뭐 레프트에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레프트에다가 뭐 플랜으로 해도 되고 뭐 하여튼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플랜으로 뭐 프론트에서 플랜으로 해서 해도 되고요. 플랜으로 해볼까요? 플랜이 이제 엣지 모델링이 편하니까요. 자, 세그먼트는 여기 중간은 뭐 R 값을 줘야 되니까 냅두고요. 딱 요게 딱 세그먼트가 맞네요. 그렇게 해서 레프트에서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꾸고 엣지 모드로 여기 엣지를 선택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면이 생기거든요. Shift 드래그. 자,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빠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울여야 되니까 뭐 이렇게 로테이트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로테이트를 하셔도 돼요. 점을 모두 선택해서 로테이트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돼 있다면 지금 R 값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점들은 스케일러, 넌 유니폼 스케일러 벌어져야 되겠고요. 여기도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죠? 여기도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근데 지금 왜 제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모양이 바뀌냐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브로 내렸더니 모양이 바뀌는 거죠. 이럴 때는 이 엣지는 변하지 말고 무브를 해라 하는 게 바로 컨스트레인이에요. 여기 메뉴 있죠? 컨스트레인에 보면 엣지를 고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엣지를 고정을 해라 하고 내리면 엣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모양만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다 쓰신 다음에 반드시 논으로 꺼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유지해야 되니까 엣지로 내려주고 그리고 여기에도 세그먼트가 있어야 되겠죠?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커넥트 하셔서 두 개 나와야 되겠고 사이를 벌려야 되겠죠? 이렇게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링을 선택하셔서 여기도 엣지가 있어야죠. 끝에 너무 간격이 벌면 안 됐고 한 요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다 썼으면 요거는 반드시 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원하는 걸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두께를 만들면 되죠. 쉘로 3D 오브젝트의 두께를 만드는 건 쉘이죠. 자, 이렇게 만드신 상태에서 지금 이쪽으로 만드니까 여기가 꼬이고 있어요. 꼬이는 거는 이 지금 스트레이트 엣지를 해도 지금 어떤 걸 해도 꼬이고 있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하면 또 이쪽이 꼬이죠. 어쩔 수 없네요. 여기를 더 벌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움푹 들어가는 거는 여기 스트레이튼 코너로 해서 코너가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원래는 이게 더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더 두께를 주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이걸 엣지로 하고 일단 간격을 좀 넓혀 놓고 다시 줄일게요. 지금 꼬여서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메쉬 스물 주면 너무 둥그레지니까요.
너무 둥그러지니까 다시 얘를 이제 에디테이블 폴리로 합칩니다. 합치고 그냥 이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네, 이렇게 둥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지금 생각보다 둥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세그먼트가 여기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를 완벽하게 둥그렇게 하려면 여기를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하고 중간을 선택을 하셔서 쇼 앤 리절트로 보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죠. 더 동그랗게 하려면 여기 간격도 살짝 내려주시면 더 동그랗게 되겠죠. 여기는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V 누르면 네, 백뷰가 이렇게 나오죠. V 누르면 뷰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기 점을 가운데 점을 레프트에서 올려주시면 되겠죠. 역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점도 같이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프트로는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메시 스무스로 하는 모델링이 맞습니다. 아이고 얘도 같이 내려와야 되죠. 레프트 뷰에서 돼야 돼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로프트로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링을 하시면 자 대고 말고 따라 하시면 안 돼요. 하기사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못 하시니까 당연히 대고 말고 따라 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 해서 저희 이해는 하는데요. 워낙에 책이나 동영상 강좌들이 엉터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려서 제대로 된 고소한데 배우셔야 된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걸 로프트로 모델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로프트를 물론 여기를 모델링 하실 때도 여기를 필렛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로프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로프트를 모델링 할 때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최소한의 벅텍스하고 최소한의 그 세그먼트로 나중에 메시 스무스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델링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이 뭐 이런 거를 코너 레이더스를 주고 자 뭐 이렇게 갔다 치면 얘 같은 경우도 세그먼트를 주고 얘도 메시 스무스를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 레이더스를 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미 세그먼트가 엄청 먹기 때문에 세그먼트가 많아져요. 그래서 얘도 코너 레이더스를 주지 말고 그냥 냅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런 직선 부분에는 쓸데없는 버텍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텝을 최고로 줄입니다. 빵이나 1 정도 주면 세그먼트가 덜 생겨요. 자, 제가 뭐 이거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뭐 완벽하게 알고리즘적으로는 설명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캐시 앱을 누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전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됐는데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쉐입을 뭐 앵글 스냅 A 걸고 90도로 돌리시던지 밑에 각도가 나오니까요. 하시면 되고요. 혹은 얘를 지금 얘는 탑 레벨에서 돌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얘를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스택이 합쳐져 버리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인스턴스 관계가 끊겨버려서 얘를 에디테이블 스플라인 하면 얘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고 싶으면 에디트 스플라인을 하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얘도 에디트 스플라인 주기 전에 이 스텝은 1 정도로 최소한으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에이터웨이브 스플라인에서 이렇게 스플라인을 세그먼트를 이렇게 돌리면 역시 돌아갑니다. 서버 오브젝트를 돌리면 인스턴스 관계이기 때문에 탑에서 돌리면 돌아가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쉐입에서 돌리거나.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스텝을 최소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세그먼트가 좀 덜 들어갔고요. 스텝을 아까 1일 아니고 6으로 했으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기 스킨 파라미터의 디폴트로 보시면 쉐입 스택하고 패스 스텝인데, 패스 스텝은 뭐냐면 이게 패스산이잖아요. 그럼 패스 방향으로 세그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줄이면 되겠고요. 뭐 기본적인 거 필요한 거 정도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쉐입은 요게 쉐입이었죠. 그러니까 쉐입 방향으로 세그먼트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쉐입 방향으로 최소한도 원하는 것만 주면 되겠죠. 근데 쉐입은 지금 주다 보니까 여기를 주니까 또 여기가 제어가 안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원하는 뭐 한 3칸 정도나 2칸 정도를 줘야겠다 하고 주고 나서 여기 것들은 이제 지워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거를 굳이 여기서 스케일로 잡으면 여기가 지금 첫 부분이고, 자, 그러면 뭐 지금 동사문자를 따라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지금 이렇게 라운딩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스케일 창이 선택이 안 되니. 자, 이렇게 라운딩을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델링 방식은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끝 라운딩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로프트를 한다는 거는 거의 그 미친 짓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만약에 뭐 교재든 인터넷 강의든 책이든 간에 끝부분에 라운딩 처리를 하기 위해서 로프트 스케일로 조정한다 이러면 그 책은 그냥 찢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아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최악의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얘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정말 제어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부분이. 그죠? 그리고 스케일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방향으로도 스케일이 일어났지만 이쪽 방향으로도 스케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은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니메이션 하는 용도로 쓰시고 여기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로프트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로프트로 모델링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보시면 벅텍스가 이렇게 캡 부분이 좌우 양쪽 캡 부분이 벅텍스가 놀고 있어요. 나중에 초급반이나 정규반에서 그 메시 폴리 모델링의 개념이나 알고리즘 배우자 보면 이런 노는 벅텍스는 절대 고수들은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터보 스무스를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맵 좌표를 주기도 힘들어요. 언랩을 해도 힘들고 UVW 맵 좌표도 여기하고 여기 따로 주기가 힘들어요. 벅텍스하고 면이 놀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실린더를 그리면 이거는 편집하고 맵을 주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벅텍스가 놀고 있죠. 여기 만나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거 메시 스무스 좀 다 깨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안 놀게 하려면 이렇게 캡 세그먼트 이렇게 주면 노는 벅텍스가 이제 없기 때문에 얘는 메시 스무스를 줘도 멋있게 이렇게 깨지지 않고 메시의 흐름이 적나라한 겁니다. 그래서 로프트는 이 끝부분에 캡 처리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링에 더더욱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스케일을 줬을 때 지금 이쪽 부분만 라운딩이 지는 게 아니고 여기도 라운딩이 지는 이유가 여기 아무 세그먼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로프트는 그냥 여기까지 도움을 받고 끝내셔야 돼요. 여기서 뭐 스케일 어쩌고 저쩌고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노는 벅텍스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백스페이스 F12 밑에 있는 걸 누르시면 벅텍스하고 같이 지워집니다. 반드시 컨트롤 백스페이스로. 자, 더블 클릭, 컨트롤 더블 클릭 하셔서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자, 여기까지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지금 뭐 깨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는 물론 로프트가 이게 엉터리기 때문에 주면 여기에 또 세그먼트가 들어가게 되죠. 지 멋대로. 이러기 때문에 로프트는 모델링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최악의 툴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모델링을 만드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여기 복텍스도 놀고 있죠. 자, J 누르시면 이 브라켓은 없어지고요. 정신사 나오니까 여기 부분도 지금 복텍스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죠? 네. 이거를 다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결하는 단축키는 Ctrl Shift E, Ctrl Shift E. 자, 이러면 이제 노는 복텍스가 없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노는 복텍스를 만드시면 안 되고, 여기도 Ctrl Shift E, 여기도 Ctrl Shift E. 이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이게 뭔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서 두 개를 모두 선택하고 R 해서 이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스케일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스케일이 되니까 꼼짝도 안 하죠. 축을 중심으로 두고 움직여야지 스케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지 동그랗게 만들겠죠. 중간에 세그먼트가 있어야 되겠죠. 커넥트로 세그먼트 하나 줘서 뭔가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로프트로는 어디까지 이용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이 상태에서 메시 스무스를 주고, 아까 처음에 왜 세그먼트를 스텝을 확 줄인 줄 알겠죠. 이렇게 스텝이 없어야지만 메시 스무스를 줬을 때 이렇게 가뜩이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답이 되었나요?